마음 열기. 정연이는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몸이 아픈 것일까요? 정연이는 예쁘고 똑똑한 아이로 부모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5살 때 느닷없이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의 모든 관심이 동생에게 쏠리는 것 같아 정연이는 동생이 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연이가 몹시 아프자 부모님은 무척 걱정하시며 정연이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연이에게 이상한 병이 생겼습니다. 열도 나지 않는데 관심을 끌고 싶을 땐 온몸이 굳어지고 뒤틀리는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이는 진짜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몸이 아픈 것일까요? 정연이가 아픈 게 아마 마음의 병일 가능성이 높죠. 마음의 병이 생기면 몸이 아파요? 한번 우리 마음의 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음의 병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 우리가 기쁨, 즐거움, 행복감, 평온함 같은 좋은 감정을 느낄 때 몸에서는 건강하게 하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슬픔, 분노, 두려움, 죄책감 같은 좋지 못한 감정을 느낄 때는 죽음으로 신체를 이끄는 화학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감. 반대되는 감정이 슬픔, 분노, 두려움인데요. 자, 이런 감정들이 생길 때, 이 감정에 건강하게 하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화학물질이 분비돼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감정들을 더 많이 느끼고 생활해야 되고요. 이런 감정들이 들면 빨리 덜어내고, 이런 감정들이 안 들 수는 없겠죠. 빨리 덜어내고 다시 이런 감정들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화 또는 분노라는 감정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 한 친구가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분노는 자연 살해세포를 공격하고 기능을 억제해서 암에 쉽게 걸리게 합니다. 그럼 자연 살해세포가 뭘까요? 옆에 지금 있는 이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난 우리 몸에 방어막 기능을 하는 자연 살해세포야. 자연 살해세포 어려운데 우리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백혈구의 구성물질로 혈액 속에서 순환하고 있다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즉시 퍼프린이라는 대포화를 발사하여 암세포를 파괴합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를 우리 몸 스스로 파괴하는 정말 필요한 물질이네요. 근데 화랑 분노가 막 많이 생긴 친구들은 이 자연 살해 세포가 줄어들어서 암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나 봐요. 분노는 신체의 통증을 만들어 그 통증에만 신경을 쓰게 만들고 분노 감정은 마음속 깊이 숨겨놓기도 합니다. 사실 질병의 80%는 마음의 병에서 출발했어요. 인간에게 생기는 병은 16만 3,464개인데요. 진짜 많죠. 아마 지금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중 80%가 사실 마음에서 생긴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정신적으로 건강한가요?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함께 정서적으로도 독립해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불안, 긴장,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정신건강 위험신호,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무단결석, 잦은 지각, 가출 등이 반복됩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고 성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자주 짜증을 내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폭발합니다. 입맛이 없고 체중이 급격히 줍니다. 부모님, 선생님께 반항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불면증, 과다수면, 지속적 악몽 등 수면장애가 나타납니다. 담배, 술, 약물 등을 사용하고 인터넷에 빠져듭니다. 혼자 또는 집단으로 남을 괴롭히고 나쁜 사람과 어울립니다. 심한 걱정과 불안감을 자주 보입니다. 활동 1, 나의 우울 상태를 알아봅시다. 다음 각 문항은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2주 동안의 나와 내 기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문장 하나를 골라 영표해 보세요.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문항이 좀 많아요. 옆에 몇 문항까지 있냐면 27문항까지 있어요. 그리고 점수가 0에서부터 2점까지니까 27문항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2점을 주게 되면 54점이 나오겠죠. 모두 다 0점을 주게 되면 빵점이 나오는 거죠. 모두 다 1점을 주게 되면 21점, 27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우울 상태를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기 앞에만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그냥 가끔 슬프다. 우리는 누구나 다 조금씩 슬프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래서 2주 동안, 자, 이게 중요해요. 2주 동안만 생각해 볼게요. 2주. 자, 1번부터 27번까지 문항에 여러분들 체크를 다 하시고 나면 점수를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 문항 0점, 2번 문항 뭐 2점, 3번 문항 체크가 안 돼 있네요. 3번 문항 0점, 4번 문항 2점, 뭐 5번 문항 1점 이런 식으로 쭉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다 더하시고 마지막에 그럼 여기다 점수를 쓰시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보니까 16점이 나왔네요. 자, 그럼 16점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21점이야. 선생님은 즐겁게 살고 있군요. 여기 선생님 상태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 상담 필요해요. 선생님이 여기 해당되는 친구, 선생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너무 우울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선생님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나온 친구는 상담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친구들이네요. 여러분들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마음의 병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듯이 마음의 병도 치료를 받아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그대로 방치하면 치료 기회를 놓쳐 심각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 123쪽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는 거예요. 정신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병을 상담이나 심리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해요. 내 마음속에 어떤 불안이나 우울감이 있는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신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려고 해도 나의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안 돼서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약물을 먹어서 내 마음과 행동이 같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받게 됩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정상 수준으로 조절하는 약을 먹으면서 나의 불안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을 조금 감소시켜서 내가 잘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활동 2,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건강을 위한 10가지 수칙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낱말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사실 정답이 있어요. 아래 여기 보기 있죠? 보기에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보기의 정답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으로 여기 빈칸을 재밌게 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예요. 다 봤어요? 모르겠다고요?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요. 정답은 이거예요.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는 정답을 넣어보시고 밑에 있는 보기 보고 정답 넣으셔도 되고요. 보기 보고 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답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병든 마음을 따뜻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줄 때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이 최고의 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혈액의 순환과 호흡을 돕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등 각종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만듭니다.